자, 회복주의 사법의 적용 대상과 유형입니다. 강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와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강력 범죄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경미 범죄죠. 그리고 뭐예요? 소년 사법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해요. 특별히 이거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델. 이 지역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197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호관찰에 기초한 유죄 판결 후에 형 선고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자, 유죄 판결을 했어. 그런데 형을 선고하지 않고 대안으로 시작됐다는 거야. 자, 지역사회 중재, 가해자, 피해자 간 화해, 화합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건 형사조정제도나 회복적 정찰 활동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형사조정제도가 어디에 있죠? 피해자 보호법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에 지금 이제 기소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 사건이 뭐랄까 경제 사건이에요.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있어. 이게 이제 형사조정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시작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호관찰의 기준. 이 유죄 판결이란 것은 여러분들 영미법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영미법에서는 소송 절차가 두 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유무죄를 결정하는 심리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형 절차가 있어. 그래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됐다 이 말은 너는 유죄가 됐다 이런 얘기야. 죄가 있다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걸 심리를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형 선고를 할 때 야, 교도소 보낸 건 대신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 뭘 해요? 이렇게 중재를 하도록 해준다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유무죄 절차하고 양형 심리 절차가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따지기 전에 그냥 양형 절차에 들어가 버려. 바람직하진 않아. 사실은 미국적 방식이 좋은 것 같아. 응? 양형 절차 2분론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어디 가서 배워옵니까? 미국 가서 배우잖아.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계속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이제 바뀌고 가는 당사자주의로 이제 이미 바뀌었죠. 바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다른 거야 이게. 뭐가 달라. 자꾸 이게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눈에 거슬리는 거야.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당사자주의로 이렇게 바뀌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막 들어있을 수가 있어.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르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호관찰에 기초한 유죄 판결 후에 자, 형 선고 대안으로 자, 그 다음에 가족 집단 협의라는 게 있어요. 가족 집단 협의. 자, 뉴질랜드 마오리족. 자, 뉴질랜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소년 사법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살인 등을 제외한 일정 범죄 화해 프로그램이다.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구성원, 기타 후원자들이 모여서 가장 광범위한 참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공식적인 중재자는 없어. 자, 협의 과정 후에 피해자의 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약화되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자, 양형 서클, 양형 권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양형 서클이라는 것은 이게 모임이란 말이거든.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동아리라는 말로 많이 썼죠. 지금은 여러분들 동아리란 말 쓰고 있죠. 우리는 이제 모임이란 말을 대신해서 서클이란 말을 썼어. 대학에 가면 서클 활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걸 이제 양형 서클이라고 그래. 양형 권고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배심원들이 이 사람 얼마 때려주세요라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 아메리카 인디언들, 캐나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동체로 재통합하는 시도로
학교, 직장, 형사사법기관, 법정 절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 플러스 후원자, 플러스 주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합의를 도출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범죄자보다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의 개인적 이득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게 양형서클은 여러분들이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배심원 제도를 떠올리고 기억하시면 돼. 양형서클, 양형권고, 그 다음에 시민 패널, 미국과 캐나다예요. 자, 경미 사건 처리를 위한 민간위원회나 패널을 활용한다. 여러분들 패널 뭐 오늘 방송국에 패널을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 말에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한 거야. 노상방뇨, 낙서, 음주, 성매매 등 피해자 없는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몰몬토주에서 민간위원회는 배상적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규모의 회복적 사법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형사사법 내에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재판 단계에서 우리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등은 회복적 형사사법과 당사자 사이의 화해가 형벌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친고죄 고소해야 국가가 나서는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 폭행 같은 거. 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제도 부분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가미되어 있다. 현행법상 보호관찰 유예 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과 같은 준수상을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재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단계에서 자, 수형자죠. 이미 이제 교도소에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지만 강제적인 원상 회복 명령은 수형자 재사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수형자들이 돈을 이제 안에서 돈 벌잖아요. 작업 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작업 장려금을 피해자 보호센터에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애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가석방이 혹시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시들해졌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회복적 사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제적이 되면 뭐예요? 형식이 되겠죠. 자, 독일에서는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화 그룹. 자, 피해자 중심. 자, 피해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하고요. 사회화 훈련에서의 참가. 손해 원상 회복, 상징적 원상 회복 등이 실시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 쓰기, 화해를 위한 교화 접견 허용, 피해자에게 가해자 수형 기록 제공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잊혔던 과거가 다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이상적이야.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데 실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니 어쨌건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